증인께서는 계엄 선포 당시에 네. 계엄과 관련된 헌법이나 계엄법 등의 관련 규정을 알고 계셨습니까? 갑자기 이제 머리에서 떠오르긴 했죠. 전시 사변에 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적당히 떠오르긴 했죠. 예, 근데 워낙 그 뭐랄까요,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세세히 다 기억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는 인지했습니다. 네. 피고인은 계엄 선포 직후에 네. 22시 46분경 원내행정국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도록 지시했고 22시 59분경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증인께서도 당시 의원총회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문자 메시지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제시는 생략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을 보면 네. 주진우, 서지영, 김소희, 김용태, 정현욱, 한지아 의원 등이 긴급 이총 내지 비상 이총을 소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는데요. 증인께서도 당시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특검은 당시 상황에서 의원총회가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당시 증인께서는 왜 의원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인 그 국회 원내 사안들만 해도 요번 본회의가 매주 열려도 요번 주에 무슨 안건이 올라가고 뭐 이런 정보 공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는지, 자유롭게 하실지, 우리 당의 어떤 의견을 모을지, 이런 것들을 의총에서 본회의 전에는 항상 하고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하여튼 이게 왜 터지고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시작이 된 거는 저도 체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 의원총회를 당연히 열어서 모여서 상황을 공유하고 저희의 대응을 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총회는 무조건 열려야 하는 일입니다. 의원총회는 정당법 제29조 1항이 정한 필수적 설치 기구이고 국민의힘 당원 제53조가 정한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원내대표는 주요 현안에 대해 소속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역할을 하죠. 맞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역시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원내 주요 현안이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국회의원들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당론을 정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었죠. 네, 당연히 무슨 일이 터진 건지 공유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의총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정하는 당론은 국회의원들이 토론과 표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지 원내대표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국회의원들한테 그걸 지시하는 게 아니죠. 네네, 전혀 지시 그런 건 아니고요. 토론과 저희의 표결로 정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본회의 표결을 하는 수직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본회의 표결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나 당대표는 지시하는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민주정당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통상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는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 개의 20-30분 전에 국회 예결위 회의장 또는 246호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게 관례였죠. 맞습니다. 의원총회를 모바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건 너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정치의 과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모여서 토론하는 자체가 국회의원이 본회의, 상임위, 그리고 지금 본회의에 올라오는 안건이라는 게 상임위를 다 거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최종적으로 헌법기관들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직접 듣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영구히 모바일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대면 접촉의 과정입니다. 12항입니다. 국회의원은 각자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표결 등 의정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죠.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표결해서
본회의에 참석해서 표결을 할 수도 있고 또 의원총회에서 정해진 당론과 반대로 표결을 할 수도 있죠. 예, 당연합니다. 네. 의총을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교환하고 하는 것이 기본 절차이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건너뛰고 실제로 그걸 건너뛰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네, 후단은 생략하겠습니다. 나항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과 같은 원내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의원총회에서 정하는 당론, 그리고 당대표 개인의 생각, 그리고 원내대표 개인의 생각, 이 세 가지가 있고 그게 서로 다를 경우에 그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당대표 개인 생각, 원내대표 개인 생각, 그 다음에 당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당대표 개인 생각과 원내대표 개인 생각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자체가 없고요. 거기서 수평적인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당론은 고려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나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자기 소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근데 당론이 합리성이 있을 때 거기 당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13항입니다. 증인께서 국회로 이동하시던 중에 24년 12월 3일 23시 9분경 국회 출입이 통제돼서 의원총회 장소가 당사로 바뀌셨다는 공지를 받으셨죠? 저는 주로 텔레그램 위주로 파악했는데 예, 받았습니다. 예. 예. 한동훈 전 대표는 24년 12월 3일 22시 44분경 국회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가 네. 같은 날 23시 3분경 최고위원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하였는데요. 증인께서도 이러한 최고위원회 소집 및 장소 변경 사실을 당시에 아셨습니까? 저는 최고위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몰랐고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신 겁니까? 네네네. 예. 그 당시는 저는 몰랐습니다. 순번 1590번 텔레그램 단체방 제시하겠습니다. 변호인석 노트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위원 텔레그램 단체방입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23시 4분 서범수 의원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네네. 23시 3분에 최고위원회의 장소가 변경되고 그 직후인 23시 4분경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던 서범수 의원은 텔레그램 단체방에 국회는 폐쇄되었다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사로 모이시죠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 텔레그램 단체방을 시간순으로 보면 이게 당사 결집을 얘기한 최초의 언급인데요. 네. 증인께서도 당시 이 메시지를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16항입니다. 사후적으로 보면 당일 12월 3일 22시 48분경부터 23시 06분경까지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상황이었고 국회 외곽에 많은 군중이 밀집하는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국회의원들이 당장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거나 곤란했고 최고위원회 장소도 국회에서 당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원총회도 국회 대신 당사에서 하자고 하는 게 당시 상황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 당사라는 게 저도 언론 보면 당사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던데 국회에서 도보로 5분에서 10분 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국회 하나의 같은 담안에 있지 않을 뿐이지 같은 국회 지역이죠. 그러니까 만약 국회가 폐쇄되었다 하면은 당연히 가장 가까운 최단거리 같이 모일 수 있는 곳은 당사죠. 합리적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24년 12월 3일 22시 48분경에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맞겠습니다. 라고 했고 23시 5분경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 위법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밝혔고 23시 13분경에는 페이스북에서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이 위헌 위법이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보셨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을 다 보지는 못했고요. 그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계엄은 잘못된 일, 그래서 막겠다, 국민과 막겠다 하는 그 속보 나간 거 네. 뉴스를 인지했습니다. 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 발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당시에? 저는 일단은 한 대표는 그럼 뭘 좀 아나? 내용을 아나? 이 전후 관계를 아나? 그래서 저는 그게 뭘 인지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네. 저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뭘 좀 그 한동훈 대표가 맡겠다고 했으니까 한동훈 대표는 뭐가 좀 저보다는 많이 안다고 저는 체감했고, 그래서 빨리 국회로 가서 동료들과 함께 의견 교환과 정보를 좀 습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후 24년 12월 3일 23시 23분경에 포고령이 발령되었는데요. 증인께서는 포고령을 언제 어떻게 인지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아마 이동 과정에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저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택시로 제가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포고령이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 단독으로 나와서 이제 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저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라고 해서 저도 정신이 번쩍 나서 그때 급히 사실은 자려고 그때 조금 제가 잠자기 직전 상태였기 때문에 급히 다시 옷을 갖춰 입고 국회로 신속히 최단 기간에 이동했고 이동하면서 아마 제가 인지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증인께서 포고령을 보시고 그 계엄이 위헌이다, 나아가서 계엄이 내란이다 이런 인식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 법률적 논쟁이 진행이 되면서 뭐 위헌, 내란 그런 얘기는 조금 차후에 좀 국회 내에서도 불거졌다고 저는 알고요. 그때는 도대체 이걸 왜 했지? 이걸 진짜 한 건가? 왜 했지? 뭐 이런 상식적인, 실체적인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뭐 위헌, 내란 이건 조금 나중에 제 기억에는 최소한 일주일은 지나고 국회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회자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19강 여쭤보겠습니다. 이후 23시 33분경에 의원총회 장소가 다시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뀌었는데요. 증인께서도 그 공지를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네. 그 시간 순으로 보면 그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에 피고인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던 것인데요. 그걸 보고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뭔가 그 좀 더 긴박하다 그런 느낌만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당사에서 예결위장은 국회니까요. 그건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요. 본회의장하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긴박한가 보다. 이 정도가 제 느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 추가로 여쭤볼게요. 포고령을 보면 국회 및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거는 뭐 국회 활동이기도 하고 정당 활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포고령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헌상 국회 및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많을 텐데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그 포고령이 나온 상태에서. 네네. 네.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포고령 자체가 좀 와닿지가 전혀 않았던 상황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그러니까 1980년대나 볼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포고령은 포고령이고 빨리 그 정상적으로 저희가 의총 거쳐서 국회에서 수기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는 의총을 통해서 계엄 해제를 통해서 정상적인 국회 활동 그걸 하는 거죠. 네. 했던 거죠. 네네.
20항입니다.